세계 1위 명품 브랜드 CEO가 한국인 여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통은 반대죠. 우리가 명품 브랜드에 매달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그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대체 이 여성의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 CEO가 정반대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투자할 때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지금 망하려고 하십니까?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바로 기회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년 뒤 그 회사의 주가는 300% 상승했습니다. 경쟁사들이 휘청거리는 동안 단독으로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여성은 원래 경영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본인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2001년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이 여성은 바로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입니다. 내일부터 회사 나와라. 네, 저요? 그래, 너. 이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시작된 경영자의 삶. 근데 이게 한국 비즈니스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첫 출근을 받은 미션이 뭐였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만한 브랜드를 우리 매장에 데려와라.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당시 초고급 명품 브랜드들은 선택받은 장소에만 입점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뉴욕 5번가, 도쿄 긴자. 특히 그들은 공항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공항 같은 곳에 있으면 이미지가 추락해. 전 세계 어떤 공항도 이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한 행동이 정말 미쳤습니다. 비행기표를 100장을 끊었습니다. 1년 동안 세계 50개 공항을 돌아다녔죠. 뭐하러요? 직접 공항마다 들어가서 명품 매장 앞에 8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누가 사는지, 몇 명이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노트에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루이비통 매장 앞 8시간 관찰, 런던 히드로 공항, 에르메스 매장 앞 10시간 관찰, 홍콩 칭라콕 공항, 샤넬 매장 앞 6시간 관찰. 미친 집념이었죠. 그리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공항 명품 매장의 시간당 매출, 고객 구매 패턴, 브랜드 이미지 변화 추이. 6개월 동안 모은 데이터가 무려 500페이지. 드디어 그 브랜드 본사를 찾아갑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상대방 임원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여자가 우리한테 뭘 가르치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귀사의 파리 본점 일평균 매출은 120만 유로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항 매장 예상 매출은 하루 200만 유로입니다. 공항 입점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요? 데이터를 보십시오. 히드로 공항 입점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23% 상승했습니다. 숫자가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승부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오케이, 당신과 일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계약이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 이후 5년 뒤 상상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5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한국에 강타했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확진자가 신라호텔을 거쳐간 겁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장님 일단 숨겨야 합니다. 손님들 패닉 상태가 될 거예요. 임원들이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부진 사장의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체 공개하고 호텔 문 닫는다. 네? 손님들 전액 환불해드리고. 손해? 고객 안전이 먼저다. 즉시 실행해. 사장님, 손해가 수백억입니다.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호텔업계의 책임 경영의 교과서, 고객 최우선주의의 진정한 실천, 오히려 찬사가 쏟아진 겁니다. 6개월 뒤 신라호텔 재오픈 날, 예약이 3개월째 풀부킹 되어버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완벽한 사례였죠. 그런데 이부진 사장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뭘 한다고 경영을 해. 그냥 금수저일 뿐이잖아? 심지어 직원들 앞에서 무시당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녀가 한 행동은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과 대화했고 주차 관리하는 직원들 이름을 외웠습니다.
주말엔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은 정보 하나까지 직접 체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네. 인정은 이렇게 얻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부진 사장의 패션 철학입니다. 억대 명품으로 도배하는 다른 재벌들과 달리 그녀는 정반대 전략을 취했습니다. 로고 없는 옷. 11만원짜리 투피스를 입고 주주총회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재벌이 11만원짜리 옷을?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옷이 완판되었습니다. 200만원짜리 가방을 메고 나왔더니 매출이 1000% 폭증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착용하면 그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재벌 특유의 가시가 아니고 진짜 안목으로 선택하는구나. 대중들이 공감한 겁니다. 2015년 제주도 작은 마을 영세식당 돕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벌 CEO가 올리 없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무대까지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거 진짜야? 재벌이 뭐 저렇게까지 해? 행사 끝나고 참석자들에게 한우 세트와 손편지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럭셔리 아닌 진정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최근 강남 엄마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집 아들이 서울대 갔대요. 보통 재벌 가는 어떻게 하죠? 중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외국 유학 보냅니다. 그런데 이부진 사장은 달랐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국내 학원, 국내 대학. 우리 애는 한국에서 키운다. 실제로 여기저기서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학원 앞에서 봤는데 직접 라이딩 해주시더라고요. 주주총회 때는 깁스한 채로 나타났는데 깁스에 엄마 사랑해라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아들이 쓴 거였죠. 사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2001년 입사 후 아버지가 한 달 동안 호텔에 묵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딸을 불렀습니다. 이 접시는 왜 여기 놨어? 저 전구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디테일 하나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밤 11시까지 함께 현장을 돌면서 경영은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발로 뛰면서 배우는 거야. 이 한 달 교육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2010년 라스베가스 CES. 아버지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 앞에서요. 우리 딸 좀 봐주세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포브스 선정 아시아 파워우먼, 재산 4조 5천억, 한국 최대 면세점 사업 총괄. 하지만 숫자보다 진정한 게 있습니다. 겸손, 소통, 진정성. 포브스가 그녀를 평가한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이부진 사장이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지만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 가득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